고등학교 수학 상의 마지막 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도형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 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평행 이동이 있고 하나는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평행 이동을 할 때 자, 요렇게 그리고 뒤에 대칭 이동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정말 고등수학 상단원 교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동을 할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도형은 점, 그 다음에 선, 그리고 원, 우리가 포물선 이렇게 있을 때 점과 나머지 진짜 도형들 선이라는 거는 직선을 의미하고 원은 원의 방정식, 포물선은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포물선이 2차 함수만 있겠죠. 이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나머지 도형들, 진짜 도형들을 이동시킬 때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좀 구분 지어 볼 건데요. 우리가 점을 나타낼 때는 x, y라고 해서 순서상으로 표시를 하지. 도형을 나타낼 때는 등식을 사용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이 식을 f의 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해. x와 y라는 두 변수를 가지고 만든 fuck이 아니고 식이란 뜻이지. 는 0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방정식 또는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도형, 순서상으로 x, y라고 표현되는 걸 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과 도형을 구분지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평행이동이라는 건 모양과 크기가 그대로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기는 것, 그냥 옮기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해. 자, 그대로 옮깁니다. 모양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옮겨요. 그럼 이거를 옮겨 볼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점이 아닌 다른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조금 구분되어질 거다. 점 x, y라는 점 순서상으로 나타내어져 있지.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생기는 새로운 점의 좌표는 따단 자,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원래 x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a만큼 더해주고 원래 y좌표도 평행 이동시킨 만큼 그대로 더해줘서 새로운 점의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일로 와볼까요? 선생님이 미리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자, 마이너스 4,2라는 이 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지금 찍어놨는데 자, 이 점을 우리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볼까? 플러스 5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한번 평행 이동시켜 봅시다. 자, 움직여 볼게요. 어디 있을까? a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x축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5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니까 세 칸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움직였어. 그래서 이 점이 현재 여기로 와 있죠? 평행 이동해서.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1만큼 마이너스 1의 좌표로 움직여 있지.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 자, 원래 마이너스 4를 이거 플러스 1이지. 플러스 5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x좌표는 5만큼 더해주고 y좌표도 마이너스 4만큼 그대로 더해서 평행이동에서 움직인 점의 좌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점의 좌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정리됐죠? 아주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해해 보세요. 5,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고 y축으로 4만큼 그럼 y좌표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4만큼 더해주면 그냥 이동했다. 그래서 점의 좌표가 3,1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쉽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a가 양수면 양의 방향. 자, 양의 방향이라는 건 x는 오른쪽, y는 위쪽 방향을 의미하죠.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이라는 건 x는 왼쪽으로, y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수의 크기만큼 a의 절대값이라는 게 그 수의 크기만큼 이동함을 뜻한다. 자, 점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 필수예제 잠깐 갔다 올게요. 자, 평행이동 문제를 좀 해석해보면 x, y라는 점이 순서쌍이잖아.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순서쌍이니까 점이야. 점이라고 안 써있어도 점이야. 이 x, y를 x-3, y 플러스 2에 의하여 해서 딱 잘라봐봐. 자, 해석해볼게요. x-3이라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플러스 2라는 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그 방법에 의하여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길 때, 자, 원래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x-3, y 플러스 2라는 방법에 의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의 방법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였어. 이 방법으로 마이너스 1, a라는 점이 쭉 움직여서 b, 마이너스 2라는 점으로 옮겨질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a라는 점에서 x좌표 마이너스 1에다가 이동한 거 마이너스 3만큼 더해주면 자, 바뀐 x좌표 b가 되는 거고요. 원래 y좌표 a에다가 평행이동해서 플러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2를 더해주면 옮겨진 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식 다 만들었네 뭐. b는 마이너스 4, a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버렸네. 네. 2번 마이너스 3, 1이라는 점을 2,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자, 마이너스 3, 1이라는 점을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거라.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봅시다. 자, x좌표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보여 안 보여? 자, 벌써 보인 사람 있을 거야. 선생님 얘기는 하지 않을게. 자, 구하는 방법 보세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다고 치자. 그래서 2가 되었어. 그럼 a는 5가 되겠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한 거죠. 그치?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더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럼 또 y좌표 1이라는 점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어. b는 마이너스 2네. 아하,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나중에는 이게 그냥 이런 식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보일 겁니다.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건 x좌표 마이너스 1에다가 5만큼 더해주고 y좌표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5라는 점으로 옮겨질 거야. 자, 이렇게 점의 좌표를 구해본다는 거죠. 네, 이제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도형이에요. 도형은 선생님이 이 그림을 좀 사용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요 기호에 빨리 그냥 친해지세요. 기호랑 f, x, y는 0이라는 이 기호는 방정식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x와 y라는 두 개의 문자, 그러니까 두 변수로 만든 식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는 0꼴이니까 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x, y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자, 이 방정식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직선이 있었고, 원이 있었고, 포물선. 2차 함수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포물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도형을 동일하게 일단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했는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f x-a, y-b는 0이라고 되어 있지. 자, 뭐가? 이 식이 fx, y는 0이라는 식이 fx-a, y-b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냐면 그 방정식의 x에다가 x-a라는 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y에다가 y-b라는 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직선을 줬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줬어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즉 도형이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지금 현재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라는 건 x라는 문자 대신에 x-2라는 식을 대입할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건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3이라는 식을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지. 플러스 2는 x-2로, 마이너스 3은 y 플러스 3으로 해서 이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여기 x 자리에다가 x-2라는 식을 대입해서 y 플러스 3은 x-2 플러스 1이고 y는 x-1 마이너스 4니까 x-5라고 직선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보세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x 대신에 x-2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빼기 마이너스 3, 즉 부호가 바뀐 y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들어가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봅시다. 도형 위에 선생님이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를 찍었어요. 이 점을 x, y라고 할게.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x, y라는 점들 있지? 이 무수히 많은 x, y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형의 함수식입니다. 방정식이죠? 근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도형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점 하나가 이 점으로 지금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점으로 봤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예요. 자, 이건 점이에요. 점의 좌표인데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이 도형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즉 x, y라는 점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근데 x, y에서 x랑 y 값이 변했을 거야. 그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바뀐 x 프라임은 이 점의 좌표는 원래 x에다가 a를 더해준 거. 자, 바뀐 y 프라임은 원래 y에다가 b를 더해준 값이에요. 자, 원래 x랑 y가 원래 처음에 이동하기 전에 있던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대표점이라고 보면 돼. 그 점에다가 a만큼 더하고 그 점 y 값에다가 b만큼 더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요 x랑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x를 보면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라는 점은 y 프라임 마이너스 b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a라는 식을 대입할 거고, 요 식이지. 아이고, 원래 식이 여기 있죠. 여기에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a라는 식을 대입할 거고,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는 식을 대입해서 저 식이 f의
x 프라임 a, y 프라임 b는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x 마이너스 a, y에다가 아이고 어디 갔어? 미안요. x에다가는 x 마이너스 a, y에다가는 y 마이너스 b라는 식을 대입해서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이해를 해주면 좋고요. 만약에 선생님 무슨 좀 어려운데요. 좀 직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진 평행이동한 만큼의 부호가 바뀐 식을 대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 한번 보고 갈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직선을 나타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원을 나타내는 것처럼 방정식은 보니까 x, y라는 변수를 사용한 방정식 는 0꼴이지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좌표평면 위에 어떤 도형을 나타낼 때 저렇게 사용을 한다. 이 내용이고 자, 개념 플러스 유형이 이제 점과 도형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개념 체크 꼭 푸시고요. 필수 예제 2번. 이번엔 도형을 평행이동 시켜볼 건데 도형이 뭐가 있었어? 직선, 원, 포물선이 있었죠? 자, 2번은 직선, 필수 예제 3번은 원과 포물선 이렇게 있는데 자, 직선부터 가보겠습니다. 직선 2x-my 더하기 4-m은 0이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요? x-3이라는 식을 y라는 문자에다가 y-n이라는 식을 대입해 줄 거야. 네, 식을 좀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게 x-3-m 괄호 y-n 그리고 플러스 4-m은 0 이라고 이동한 직선이 자, 여기까지 식을 만든 거야.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식으로 될 때 그럼 요거 이제 전개해서 개수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네, x항은 2x만 있고요. y항은 마이너스 my가 있고요. 상수항은 선생님 괄호 안에다가 담아 볼게요. 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상수항들이 정리가 돼요. 네, 이제 개수 비교. y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이야. m은 3이야. 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라는 이 상수의 값은 플러스 1이야. 근데 m이 3이라고 구했으니까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1이야. 3n은 6이어서 n은 2. m은 3, n은 2. 합은 5라고 구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호 잘 봐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평행이동 x, y는 x 플러스 p, y 플러스 3p에 의하여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p요, 플러스 p요? 마이너스 p요? 선생님 직선이 움직이잖아요. 도형이잖아요. 도형이면 부호를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 이 기호만 봐. 는 0 있어. f는 는 0 꼴이야. f의 x, y는 0 꼴이야? 아니잖아. 그냥 x, y라고 돼 있지. 자, 요건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야. 자, 요 두 가지 구분 지읍시다. x, y를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으로 이동한 거와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f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은 0 꼴로 이동한 거
해석 잘해야 돼요. 자, 해석할 때 이건 점이기 때문에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고, 이 기호는 도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필수 예제 3번. 원과 포물선. 자, 원과 포물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동일해요. x 대신에 어떤 식, y 대신에 어떤 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자, 원 같은 경우엔 누가 만약에 표준형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원의 중심을 잡고 이동하는 거지. 이 점을 x축으로 빵빵빵, y축으로 빵빵빵 해서 원의 중심이 빵, 원에서 반지름은 그대로. 평행 이동에도 모양과 크기는 변하면 안 되니까 반지름은 그대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만 바뀌는 거거든. 자, 원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생님 이 문제는 원의 중심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원의 중심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원의 중심은 뭐야? 점이지. 점이야. 만약에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하면 이 원의 중심은 a 플러스 m, y 플러스 b 플러스 n이라는 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바뀐 원의 중심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기 싫은데요? 그러면 원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뭐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라는 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뭐가 더 편한지는 지금 한번 보세요. 필수 예제 3번.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평행이동에 의하여 라고 봤는데 이거 방금 뭐였어?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지? 점으로 움직인 거야. 그럼 이걸 해석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y축 방향으로 플러스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원이 이렇게 움직일 이미 이거 하나는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여기서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9.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3의 완전제곱은 13-a야.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2,3이지. 2,3이라는 원의 중심이 지금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로 이동하였어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여서. 그래서 x좌표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 나왔지? 그럼 y좌표를 더해 보니까 마이너스 b는 플러스 4, b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동할 때 바뀌지 않는 것, 모양. 자, 우변에 있는 값은 반지름 r의 제곱값인데요. 이 13-a가 16이랑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선생님 지금 뭐 했어요?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원에서 원의 중심점을 찾아놓고 점이 점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이용했지.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야. 이 방법이 아닌 방법, 권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동일하게 일단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할 건데,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y 대신에 y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부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돼요. 또 마이너스 4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y 대신에 y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빰 넣고 다 전개해서 풀고 다시 표준형 묶어주고 방방방.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 뭐 원의 중심과 반지름 변하지 않아. 중심이 움직여. 근데 이 중심은 점이니까 점의 이동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도 이차함수죠.
근데 포물선 같은 경우에 누가 대표적으로 꼭지점, 우리가 p, q라고 하는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이차함수를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요 점과 이 점이 각각 꼭지점 x좌표, y좌표였겠지. 이 점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평행이동 단원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대칭이동을 해볼게요.